예, 서울 강서각 강선우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장관님께서 2025년 통일의식조사 잠깐 짧게 언급해 주셨어요.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하고 있죠.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것에 관련해서 찬성 여론이 한 55% 정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가 2013년 이후에 해마다 계속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쭉 좀 역사를 살펴보면, 추이를 살펴보면 등락을 계속 거듭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가량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읽어야 될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도 하나의 국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가 장관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15% 정도로 알고 맞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읽어야 할 행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반대의 숫자가 이처럼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다라는 것에서 통일부가 좀 행간을 정확하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여론 형성을 해가는 데 있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타겟층이 저는 관련해서 반반 보통이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30% 정도 달하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도 하나의 국가냐에 대해서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다. 잘 모르겠다라는 여론이 한 30% 정도입니다. 여기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의 전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타겟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 두 국가론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2023년 12월이었죠. 그동안 70여년간 주장했던 그런 통일 노선 다 철폐하고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상호 적대적인 두 국가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대 유훈인 이 통일 노선을 뒤집었던 때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흐르고 난 이후였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떠했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라는 포장지가 있었죠. 근데 실상을 살펴보면은 흡수통일론을 되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 적대적 두 국가론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 노선이 어찌 보면 작용-반작용의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좀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혹시 장관님께서 보시고 계시진 않은지 관련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작용-반작용의 결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적대성은 전적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에 걸친 선제타격론, 주정론을 선도한 남에 대한 반응, 그리고 통일부의 교류협력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그리고 흡수통일론을 전면화하면서 자유의 북진론, 북한 주민 해방론, 그리고 적대를 공식화한, 그러니까 사실상의 붕괴론이죠. 붕괴론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으로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가 있죠, 장관님. 예. 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예. 1972년 독일 기본조약 요 주요 내용을 조금 골자로 한 게 아닌가, 모델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 주십시오. 이것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당시 동독과 서독 역시 서로를 괴뢰라고 불렀습니다. 반국가단체로 간주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냉전의 복판 속에서 동서독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 브란트 총리의 한탄이었고, 그 속에서 탄생한 것이 작은 발걸음 정책,
일단 만나서 접촉하고 그래서 변화를 모색해보자 하는 것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1970년 그리고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역시 지금 남북관계는 폐허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여러 가지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기본 합의서를 포함해서 5대 합의서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서 남북 기본 협정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 때는 평화공존 정책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직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걸 깡그리다 공든탑을 무너뜨린 상황 속에서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남북 기본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